비운의 땅 동티모르. 동티모르는 1701년 이후 400여 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다. 긴 세월을 식민 통치하에서 살아온 동티모르인들에게도 독립할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포르투갈의 무혈 쿠데타로 들어선 새 정권이 식민지 해방을 약속했던 1974년이었다. 그러나 동티모르인들은 독립파와 반독립파, 인도네시아 통합파 등 갈래갈래 찢긴 정치 세력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내전에 휩싸였다. 이런 혼란을 틈타 이웃인 인도네시아가 1975년 무력 침공으로 동티모르를 점령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76년 인도네시아 27번째 주로 강제 합병당했다. 그 후 독립을 열망하는 동티모르인들의 저항과 투쟁의 불길은 25년 동안 타올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주둔군의 탄압은 잔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동티모르인들의 생명과 인권은 인도네시아 주둔군의 군화에 무참히 짓밟혀 25년 동안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만여 명이 목숨을 잃는 고통의 세월을 살았다. 그리고 탄압에 못 이겨 집과 고향을 등지고 나라를 등진 수십만의 동티모르인들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인들의 끈질긴 독립투쟁은 마침내 국제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기에 이르렀다. 국제적인 여론은 결국 유엔의 주관으로 99년 8월 30일 동티모르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케 했다. 유엔 본부는 9월 4일 주민투표 결과 78.5%가 독립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동티모르는 400여 년에 걸친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향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독립을 반대해온 친인도네시아계 자치파 민병대가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동티모르 전역에서 총기를 난사하며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건물마다 방화와 약탈, 파괴를 자행하는 등 유혈 폭동 사태가 연일 계속됐다. 이로써 동티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 15일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동티모르 파견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우리 한국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결의에 따라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파병 건의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9월 29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홍룡부대에서 한국군 평화유지단 상록수부대 창설식을 가졌다. 창설식에서 김동신 육군참모총장은 상록수부대장 박인철 대령에게 부대 기여를 수여했다. 한국군 평화유지단은 특전사 예하 비호부대 박인철 대령을 단장으로
흑룡부대 특전대원 201명과 의료, 공병, 통신 등 지원 요원 172명, 지휘부와 본부 요원 46명을 합해 총 419명으로 편성되었으며 동팀으로 상록수 부대라는 애칭이 부여됐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엔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동팀으로의 파병들은 상록수 부대 장병들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출국 신고를 했다. 단장 대령 박인철의 418명 1999년 10월 1일부로 동팀으로 파병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국유를 선양할 상록수 부대장 박인철 대령에게 지휘봉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인권의 사각지대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출전하는 국군 상록수 부대 환송식이 10월 4일 서울공항에서 열렸다. 조성태 국방부 장관은 환송사에서 상록수 부대의 동팀으로 파병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코자 유엔의 결의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상록수 부대는 동티모르의 치안을 회복 유지시키면서 한국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장병들이 가는 길에 평화와 행운만이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상록수 부대 장병들이 출국하는 서울공항에는 환송객들로 붐볐다. 조성태 국방부 장관, 한영수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군 수뇌부, 가족, 친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나와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장도에 오르는 장병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환송했다. 떠나는 이들과 보내는 이들의 아쉬움이 깔려있는 서울공항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간의 이별의 눈물이 있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사 귀국을 기원하는 기도도 있었다. 또 승리의 영광을 안고 돌아오라는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도 있었다. 상록수 부대 장병들은 그런 마음과 기원을 가슴에 담고 공군 수송기에 탑승, 호주 타운스빌 기지를 향해 이륙했다. 상록수 부대 장병들은 선발대와 본대로 나누어 10월 1일과 10월 5일 각각 호주 타운스빌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타운스빌 공항에는 호주 교민들이 나와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상록수 부대 장병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교민들은 고국의 향수를 담아온 장병들이 그저 반갑고 기쁜 것이었다. 상록수 부대원들은 호주 타운스빌 공군기지에서 동티모르에 대한 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훈련 기간 중 평화유지 활동과 개인 안전, 현지 정세, 교전 규칙 등에 관한 교육도 받게 된다. 상록수 부대원들은 호주 도착과 동시에 수경지에 막사를 설치하고 개인 화기와 각종 장구류를 정비 점검하기에 바쁜 손길을 놀렸다. 강인한 체력 단련도 이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훈련이었다. 군인에게 있어서 체력은 곧 전투력이다. 때문에 이들은 체력 단련에 구슬땀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특공 무술과 2km 구간의 구번은 기본 체력을 연마하는 훈련으로 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고 있다. 그 인권에 대해서 저질러
상록수 부대원들은 호주군이 제공한 타운스빌 기지 병사클럽 강당에서 호주 교관으로부터 평화유지군의 역할과 구성, 지휘 체계를 비롯해 유엔군에 편성됐을 때의 임무와 산하 조직 구조, 개인 안전 수칙, 현지 상황 등에 대해 슬라이드와 병행해 교육을 받았다. 동티모르에서 활동 중 민병대와 교전 시 상호 대처 행동 요령과 신변 보호, 개인 안전 수칙 등을 숙지했다. 그리고 호주 교관들의 구호물자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선보인 분배소 설치와 주변 경계 방안에 대한 행동 시범을 통해 이를 배우고 익혔다. 선발대원들은 짧은 휴식 시간에 호주군과 우리 군의 개인 화기를 비교 분석하면서 양국군 간의 우호와 친선을 다졌다. 부대원들은 교육훈련 일과가 끝난 여가 시간에 간간한 체력 관리에 땀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곳은 아열대 기후로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해 열사병 등 각종 풍토병에 의해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호주군이 제공한 체력 단련장과 수영장에서 호주군과 함께 수영도 즐기고 우정도 다지고 건강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상록수 부대 장병들은 적응훈련 틈틈이 인도네시아어를 매일 1시간씩 배우고 있다. 동티모르에 들어가서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강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2학년 전영환 상병.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는 장병들의 자세가 진지하고 열심이었다. 이들의 얼굴에는 한국군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배워 타국 군인들보다도 한국군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겠다는 각오가 보였다. 상록수 부대원들에게 수색 정찰 훈련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 동티모르에서 빈틈없는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응 훈련의 반복으로 그 능력을 길러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군 상록수 부대가 동티모르 평화유지 활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와 본대 병력으로 나누어 10월 16일과 10월 22일 각각 동티모르 바우카우 공항에 진주했다. 먼저 도착한 상록수 부대 보단장 오진호 중령을 비롯한 150명의 선발대원들은 바우카우 공항에서 2계조로 나누어 수경지 경계와 정찰 임무 수행을 위해 다국적군 사령부가 제공한 헬기편으로 먼저 로스팔로스로 출발했다. 나머지 대원들은 보급 물자와 전투장비 하역이 이루어질 홈 항구로 이동했다. 상록수 부대원들이 도착한 로스팔로스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몰려나와 슬라맛 바땅, 환영합니다를 연발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콤 항구에서의 주민들도 상록수 부대원들이 담배를 건네주며 우리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한국에서 온 군인들이라고 하자 박수와 환호성을 올리기도 했다. 콤 항구로 이동한 선발대원들은 보급물자와 전투장비 하역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6일 부산항을 출발, 17일 이곳에 도착한 화물선에는 상록수 부대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차량과 장비, 그리고 3개월치의 보급품이 실려 있었다.
화물선에서 내려진 보급품과 장비들은 다국적군 사령부에서 제공한 헬기와 차량편을 이용 주둔지인 로스팔로스로 옮겨졌다. 콤 항구에서 로스팔로스에 이르는 도로 주변 가옥은 대부분 불에 타 벽체만 남아있거나 아예 제로 변해 민병대의 약탈과 방화, 무자비한 난동의 참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상록수 부대 주둔 지역인 로스팔로스는 대부분의 관공서와 가옥들이 불에 타 잿더미만 남아 있었다. 도로 주변엔 불에 탄 차량들이 앙상한 몰골로 남아 있었고 민병대의 무차별 총격으로 어이없이 죽은 소들이 부패해 심한 악취까지 풍기는 등 폐허를 방불케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민들은 콤 항구에서 보급물자와 장비들을 로스팔로스까지 옮기는 길가에서 상록수 부대원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손을 흔들며 반가워하는 모습들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평화유지군의 진주로 민병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고마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상록수 부대가 동티모르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펼칠 작전구역은 주둔지인 로스팔로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투토알라, 서쪽으로 루로, 남쪽으로 일리오마, 북쪽으로 라우템을 포함 총 1702평방킬로미터다. 상록수 부대 선발대원들은 이곳에 도착한 이후부터 매일 오전 6시에 기상, 점호와 함께 체력 단련을 위한 구보를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열었다. 아직은 취사 장비들이 설치되지 않아 전투 식량으로 매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 속에서도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어김없이 로스팔로스 지역에 대한 수색 정찰과 함께 치안 유지 활동에 나섰다.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은 주둔지 일대에 인도네시아군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와 오물들을 제거하고 불에 타 폐허가 된 건물을 철거하는 등 본격적인 주둔지 정리 작업을 펴었다. 상록수 부대가 주둔할 이곳은 과거 인도네시아군의 연대본부가 있었던 곳이다. 선발대원들은 민병대의 난동으로 불에 타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은 완전히 철거한 뒤 10월 22일 도착하는 본대 장병들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막사 설치 작업도 서둘렀다.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대원들은 폐허가 된 인도네시아군의 막사를 상록수 부대 사령부로 사용하기 위한 보수공사에 구슬땀을 쏟았다. 부대원들이 사용할 식수와 목욕물 공급을 위해 주둔지에서 1.5km 떨어진 늪지 주변에 양수기를 설치, 파이프로 연결해 주둔지까지 물을 끌어오는 공사가 한창이다. 그리고 전기 가설 공사를 비롯해 취사 트레일러 설치 등 각종 부대 근무시설 공사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편 선발대 책임자 오진호 중령과 간부들은 로스팔로스 지역 성당 책임자 아테리토 신부와 로스팔로스 무장단체인 팔린틸 지도자 렌남 셀라드를 만나 상록수 부대가 치안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협의를 통해 확보했다. 오정령은 또 이 자리에서 팔린틸의 억류적인 민병대원들이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치안 유지 차원에서 석방을 제의해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이와 함께 선발대원들은 로스팔로스 지역의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와 함께 유엔 구호 활동 요원들의 신변 경호 등 본격적인 치안 유지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로스팔로스 지역 독립지지 무장 세력인 팔린틸에서 총기 21정을 상록수 부대에 자진 반납해 치안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록수 부대 본대 병력이 10월 22일 도착했다. 이로써 박인철 상록수 부대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동티모르 평화유지 활동에 들어갔다. 상록수 부대 의료진들은 도착하자마자 선발대원들의 수색 정찰 과정에서 확인된 라우템 지역의 전염병 환자들에 대한 진료 활동에 나섰다. 병마와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한 것이기에 이들은 여정의 필요도 아랑곳 없이 달려온 것이다. 우리도 좀 자체적으로 Fifth Company Commander. How do you do, sir? I'm very well. 타국적군 사령관 코스그로브 소장을 비롯해 부사령관, 참모들이 10월 25일 상록수 부대를 방문했다. 코스그로브 사령관은 박인철 상록수 부대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한국군의 임무 그리고 치안과 평화유지 활동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코스그로브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로스팔로스 현지를 둘러보니 여타 지역보다도 빠른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군의 신속한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격찬했다. 동티모르 로스팔로스 지역에서 반독립운동을 하다 팔린틸에 의해 억류됐던 민병대 포로 49명이 상록수 부대의 화해 노력으로 석방됐다. 동티모르 독립운동 세력인 티모르 민족저항협의회 산하 무장단체 팔린틸 로스팔로스 지부장 렌남 셀라드는 10월 27일 박인철 상록수 부대장을 만나 민병대 포로 석방 의사를 전달하고 전원 귀가시키기로 했다. 민병대 포로 석방이 이루어진 것은 상록수 부대가 로스팔로스에 진주한 이후 부단장 오진호 중령이 이 지역의 치안과 안정을 위해 민병대와 팔린틸 간의 갈등 해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민병대 석방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였다. 혼란과 유혈 폭동이 난무했던 동티모르 로스팔로스 지역에 한국군 주둔 이후 치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평화가 깃들면서 주민들의 삶이 활기가 넘쳤다. 민병대의 학살을 피해 산속에 은신해 있던 주민들이 속속 마을로 내려와 재기의 팔을 걷어붙이면서 폐허로 변했던 도시에 생기가 돋아났다. 집안에만 있던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유롭게 오고 가고 있으며 불에 탄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짓느라 짧기만 한 하루를 부산하게 보내는 모습들이었다. 시장도 다시 열려 물물 교환 방식이나 인도네시아 화폐로 물건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급속히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학교도 다시 문을 열어 학생들이 학업을 시작하고 모처럼 만에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즐거워하는 천진난만한 동심에서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주민들은 다시 찾은 평화가 더없이 소중한 탓에 너나 할 것 없이 코리아를 외치거나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며 한국군을 반기는 모습들이었다. 상록수 부대는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치안 유지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치안 유지는 현지 주민과의 친화, 즉 민심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신뢰 쌓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인철 상록수 부대장을 비롯해 참모들은 로스팔로스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투투알라 지역 정찰 활동에 나섰다. 이 지역은 산악과 해안을 끼고 있어 민병대 침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해안 경계망 구축을 위한 사전 정찰이 필수적이었다. 이들 일행은 또 지역 주민들을 만나 치안을 위협하는 요인과 민병대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치안 유지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록수 부대원들은 분할 지역인 라우템의 한 마을을 찾아 치안 유지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건빵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과 신뢰와 우정을 다졌다.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로스팔로스 지역 도로를 비롯해 주거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했다. 상록수 부대원들은 뛰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유엔 구호 활동 지역에 대한 경계 지원과 구호 물품 수송 작전에 구슬땀을 쏟았다. 로스팔로스 지역에서 150km 떨어진 루로 마을을 비롯해 가난한 마을 곳곳으로 유엔 구호 활동 본부에서 제공하는 동티모르 주민 돕기 구호 식량을 수송하는 임무와 함께 불순 세력에 의한 식량 탈취와 도난 방지를 위한 경계 지원을 빈틈없이 펼쳐 기아에서 신음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일익을 도모했다. 상록수 부대원들은 동티모르의 지도자 사나나 구스마오가 로스팔로스와 투투알라에 방문하게 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치안 유지 활동을 펼쳤다. 부대원들은 취약지구와 의심 지역에 대한 수색 작전을 전개하던 중 40mm 포폭탄을 발견했다. 폭발물은 인도네시아 점령 당시 부역한 관리인이 살던 독립가옥 창고 안에 은닉돼 있었다. 부대원들은 폭발물을 수거해서 안전하게 폭파시킴으로써 이곳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동티모르의 지도자 사나나 구스마오의 신변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완벽한 치안 유지를 구축했다. 이들은 또 로스팔로스와 투투알라를 방문한 동티모르의 지도자 사나나 구스마오에 대한 경호 경계 지원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해 안전하게 방문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했다. Atenção! 4 passos à esquerda, direita! 로스팔로스 주민들은 전통적인 환영의식으로 최고의 이해를 갖추어 지도자인 사나나 구스마오를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한국군의 치밀함과 정밀한 경호 경계 지원으로 위험을 피한 사나나 구스마오는 모든 것에 완벽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한국군에 매우 감탄했다고 말하고 한국군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 든든한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오진호 대대장에게 전했다. 상록수 부대는 로스팔로스 시내 축구 경기장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시범과 전투장비 전시회 등
현지 주민과의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한 주민 위로 행사를 가졌다. 천여 명의 주민이 관람하는 가운데 펼쳐진 태권도 시범은 구경 나온 주민들로부터 열렬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리고 상록수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전투장비 전시회를 통해 한국군의 능력과 위용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동티모르에서의 한국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 국민들과 한국군의 정성이 담긴 동티모르 주민돕기 구호품이 우리 공군 수송기 편으로 동티모르 바우카우 공항에 도착, 상록수 부대원들에 의해 하역 작업이 이루어졌다. 상록수 부대원들은 하역한 구호품을 트럭을 이용 로스팔로스에 있는 성바오로 성당으로 운반, 아데리토 신부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한국 국민과 한국군이 보내준 구호품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라면서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온정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상록수 부대원들에게도 연신 고마움을 표시해 끈끈한 우정과 신뢰가 쌓여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They have seen something have arrived for us. It means we know that Korean people, you have a good heart, and you are good people, and you are helping us right now. 상록수 부대원들은 이어 로스팔로스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돈보스코 성당에도 구호품을 전달했다. 동티모르는 대부분 성당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돈보스코 성당에 전달된 구호품은 이곳 성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문구리와 생필품 등이었다. 커스그로브 다국적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태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15개국 주요 지휘관들이 11월 25일 상록수 부대를 방문했다. 이들은 상록수 부대가 그동안 이룩해놓은 작전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우수성을 인정했다. 커스그로브 사령관은 브리핑을 받은 후 로스팔로스와 폼 항구 일대는 한국군이 오기 전까지 매우 어렵고 문제가 많았던 곳이었지만 한국군이 들어온 이후 주민들이 대거 복귀하는 등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면서 이는 모두 한국군의 우수성에서 이루어졌다고 한국군의 작전 성과와 활동 결과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There was a notorious incident of murder of some religious people. This is special for 이어 코스그로브 사령관을 비롯해 다국적군 지휘관들은 상록수 부대장의 안내로 장갑차를 비롯한 기타 편제화기 등 상록수 부대의 장비들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방산 능력에 놀라운 표정을 짓는 한편 절도와 패기 있는 장병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또 부대 시설 곳곳을 돌아보면서 삼선 개념에 의한 주둔지 방호와 함께 여타 시설이 완벽하게 편성돼 있어 주둔지 편성 교범의 모델로 삼아야겠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상록수 부대는 12월 8일 합참 작전부장을 비롯한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 특전사 실무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의 방문을 받았다. 상록수 부대원들이 조국을 떠나온 지 3개월이여 조국의 향수가 그리워질 무렵인지라 실사단의 격려 방문은 상록수 부대원들에게는 더 없는 반가움이고 크나큰 사기 진작이었다.
실사단 단장인 합참 작전부장은 상록수 부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상록수 부대의 작전 성과가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치하 격려했다. 이번 실사단 방문은 상록수 부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엔의 추가 파병 요청에 따른 현지 정찰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실사단은 방문 기간 동안 상록수 부대가 앞으로 PKO로 전환될 때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 상록수 부대 의료진들은 유엔 구호활동본부 소속 포르투갈 의료지원단과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곳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군 의료진들은 정성과 사랑의 인술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어 이들의 가슴에 봉사와 헌신의 사도로 각인돼 가고 있다. 상록수 부대원들은 또 고온 다습한 열대기후로 풍토병인 말라리아, 댕기열,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 이곳 주민들의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 주민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에 큰 몫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로스팔로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을 연 사랑의 이발소도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랑의 이발소는 이발소가 없는 이곳 로스팔로스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키면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Kami sangat berterima kasih karena atas kehadiran Interfaith Korea hingga bisa memulihkan atau dapat menstabiliskan situasi ini sehingga kami bisa membuka pasar kembali.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 부대원들은 로스팔로스 지역 내 2개 고등학교에 영어와 한국어 교사 지원에 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이해시키고 한국군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태권도 시범을 보인 이후 태권도는 이곳 주민들에게 매우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어 이를 배우려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록수 부대가 그동안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활동을 통해 이곳 주민들에게 자신들을 돕는 진정한 이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월 22일에는) 한영수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 통일외교위원 등 20여 명의 방문단이 상록수 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맞이한 고국의 방문단이 상록수 부대원들로서는 더없이 반갑고 사기 또한 한층 고무될 수밖에 없다. 방문단 일행은 상록수 부대 상황실에서 박인철 단장으로부터 그동안 작전 임무 수행 결과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대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방문단 일행은 열악한 기후와 풍토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활 면면을 돌아보면서 잠자리에 불편은 없는지,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방문단은 또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상록수 부대 전 장병들에게 선물로 보낸 지갑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달했다. 그리고 조성태 국방부 장관이 보낸 선물로 유문품과 라면 200박스,
국회 국방위원, 통일 외교위원들의 위문품도 전달했다. 상록수 부대는 그동안 활발한 임무 수행으로 공포와 억압의 땅 동티모르에 자유와 평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주민들의 삶을 안정시켰다. 무엇보다도 같은 입장과 처지에서 모든 임무를 수행해왔던 것이 현지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로스팔로스 지역 학생들은 한국군 상록수 부대를 말라이 무틴이라고 부르고 있다. 직역하면 백인종의 왕이다. 동티모르인들은 다국적군 전체를 무틴이라고 부르고 있어 상록수 부대가 곧 다국적군의 왕으로 불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상록수 부대는 이제 동티모르인들이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데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 구석구석까지 돌봐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고마운 이웃으로 주민들의 가슴 속에 자리매김되고 있다. 조국은 너를 믿노라.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은 조국이 부여한 임무에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군 상록수부대 장병들은 동티모르 평화의 사도로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해 한국군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값진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